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발간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. 당 대표로서 수습을 해야 그렇습니다. 되는데 네. 적당히 중간 지점을 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.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예. 좋게 보면 균형을 잘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는 이제 어중간하다. 송영길 대표의 오늘 사과 관련 발언도 세 토막입니다. 예. 하나는 조국 사태라고 당시에 불려졌던 중에 자녀 입시 비리는 일반 청년들은 꿈꿔보지도 못하는 기회를 가지고 가고 박탈당하는 불공정에 대해서 사과한 거거든요. 두 번째,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처해 있는 부분에서 법률적 문제는 우리가 거론할 부분 아니다. 법정에서 다투고 유무죄의 결론을 사법당국의 판단을 지켜볼 문제고요. 예. 세 번째는 이 체계 문제죠. 많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반적 사실로 밀어붙인 과정에서 항변할 수 없었던 조국 전 장관이 결국은 일종의 반론 요지서를 책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겠느냐. 그 정도로 이해한다. 아니 총선 때는 또 조국이라는 인물을 네. 앞세워 가지고 표도 얻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갑자기 또 조국이라는 인물을 네. 밟고 사과를 하느냐. 일부 의원들은 그러한 강성 이미지로 친문그룹의 지지를 이제 얻어내면서 입성에 성공한 초선 의원들도 일부 있고 그 지난해 총선은 뭐라고 결론이 났냐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이제 힘을 모아준 국민들의 예. 결과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국 사태는 좀 묻혔다라고 하는 게 총선 평가로 올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. 조국 사태가 해결됐던 것이 아니라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내년 대선에서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.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카드는 이제 새로 등장하는 카드이기 살아있죠. 때문에 네. 거기에 대해서 슬그머니 이제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효과도 이번에 좀 있었습니다. 80여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이렇게 다발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고 멸문지화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이 정도로 검찰이 정말 강한 압력을 가했겠느냐. 법무부 장관 이 임명을 막기 위한 윤석열 총장의 저항이었던 것 아니냐. 이게 배경으로 해석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문제가 보여지지 않고 조국 전 장관만 보면 나쁜 인물이 돼 있는 건데 예. 송영길 대표 얘기는 그럼 모든 기준을 조국 기준으로 맞춰보자.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당했던 수사 정도의 강도로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도 한번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예. 그게 공정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윤석열의 그렇죠. 시간입니다. 맞습니다. 그 국민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 만나니까 그럼 입당설이 맞나보다라는 네.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. 지금 일단 이번 주에 쏟아져 나온 게 주말에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. 그 전에 윤희숙 의원을 먼저 접촉했다. 정진석 의원 만났다. 장제원 의원에게 전화해서 한 몸 던지겠다라는 결의를 얘기하더라. 이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모아보면 국민의힘으로 곧 입당할 분위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. 정치하겠다는 이야기를 의사표현하는 상대가 모두 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데 약간 특이하게도 그 안에서도 흐름이 탄핵을 반대했던 의원과 찬성했던 의원으로 구분하면 탄핵을 지지했던 의원 부류로 권성동 의원은 사실은 이 법사위 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?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장제원 의원도